입술이 닿는 순간 형광등 위로 전류처럼 떨림이 퍼졌다. 그의 손이 내 허리선을 타고 내려왔고 내 손끝은 조용히 그의 셔츠 안으로 들어갔다. 숨이 겹치고 체온이 스쳤다. 조심스럽지도 참지도 않았다. 그날 밤 창고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갈증을 삼킨 채 끝까지 안아버렸다. 욕망이라 불러도 상관없다. 그 안엔 지독한 외로움이 먼저였으니까. 매일 마트에서 마주친 남자, 그리고 창고에서 서로를 허락한 그 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강은주는 올해 58. 이혼 후 혼자 지낸 지도 어느덧 6년째다. 혼잣말처럼 내뱉었던 말이 있었다. 이 나이에 뭐라도 해야지. 사람답게 살려면. 그렇게 시작한 마트 캐셔일. 처음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괜찮았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 창고에서 한 남자를 마주쳤다. 조민석 60. 물류팀 기사로 일하는 남자였다. 회색 점퍼에 말수가 없고 항상 조용히 창고를 정리하던 그 사람. 근데 이상하게 자꾸 눈에 밟혔다. 말도 없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데 자꾸만 은주의 앞에 나타났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은주의 정리 시간마다 꼭 창고에 있는 그 사람. 은주는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다. 이건 분명 일부러 같은 시간을 고른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박스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한 순간 은주의 등 뒤로 단단한 팔이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조민석이었다. 낯선 저음이 은주의 귓가를 스쳤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입술이 떨렸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박스를 다시 들어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의 체온은 여전히 은주의 허리에 남아 있었다. 이상하게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였다. 그날 밤 은주는 한참을 뒤척였다. 그 손길 왜 자꾸 떠오르지? 단순한 호의라고 넘기기엔 그의 눈빛이 너무 진했다. 다음 날 은주는 일부러 10분 일찍 창고로 갔다. 그리고 조민석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 놀랐다. 그도 말없이 은주를 바라보다 고개를 살짝 숙였다. 혼자 들기엔 좀 무겁죠? 다음부터는 저 부르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은주는 웃으며 말했지만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가 옆에 선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다. 말도 없고 행동도 조심스러웠지만 민석의 시선은 은주의 허리 쪽으로 스치고 있었다. 창고 안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 침묵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허리도 마음도 혼자 감당하기엔 무거울 때가 있어요. 은주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말보다 먼저 가슴이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은주의 퇴근길이 바뀌었다. 창고 앞을 지날 때마다 그 남자의 기척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조민석과 눈을 마주친 이후 은주는 자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다. 점심시간이 되면 괜히 창고 근처를 서성였고 창고 안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가 어깨에 맨 박스를 내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을 향했다. 조민석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은주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졌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그 기척이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창고 안은 무겁고 조용했고 은주는 땀이 밴 앞머리를 털어내며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조민석은 그녀의 등 뒤에서 조용히 그리고 묘하게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박스 너무 무겁죠? 그가 말했다. 어색하지도 가볍지도 않은 목소리였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허리보다 마음이 더 뻐근하네요. 그 말에 조민석은 박스를 내려놓고 잠시 그녀 옆에 앉았다. 저도 그래요. 사람 사이 거리보다 마음 사이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창고 벽에 등을 기대며 그가 말했다. 은주는 순간 이 남자가 생각보다 더 많은 걸 품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말이 없다고 해서 속이 없는 게 아니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강은주 씨는 혼자 계신 지 오래됐어요?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똑바로 그녀를 향해 있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6해 됐어요. 처음엔 살 것 같지 않았는데 사람이 또 버티더라고요. 조민석은 작게 웃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저도 그런 거 잘 압니다. 버티는 거,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흐르고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그 순간 은주는 스스로도 모르게 물었다. 혹시 일부러 그러셨어요? 제가 창고에 있을 때마다 같이 남으셨던 거. 조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 걸 자신은 없었는데 같이 있고는 싶었습니다. 그 말에 은주의 심장은 조용히 내려앉았다. 기대하지 않았던 솔직함. 그런데 왜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걸까? 은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곁에 앉았다. 그날 창고 구석에서 둘은 처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시간을 함께 보냈다. 말은 없었지만 은주는 알 수 있었다. 이 남자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런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조용히 숨 쉬는 일이 왜 이렇게 따뜻한 건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마트 창고 안은 여전히 바빴다. 물건이 몰리는 주말을 앞두고 은주는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 계속되는 상하차에 손목이 욱신거렸고 박스를 껴안은 허리가 당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겁지 않았다. 그날 이후였다. 조민석과 함께 창고 구석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숨을 나눴던 그 짧은 순간. 그 기억이 자꾸 떠올랐다. 그의 조용한 고백, 같이 있고는 싶었습니다. 그 말이 은주의 귓가에 오래 맴돌았다. 그리고 오늘 은주는 창고 안에서 또다시 그를 마주쳤다. 조민석은 여느 때처럼 묵묵히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거리는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 더 자주 은주 쪽을 향하고 있었다. 은주 씨,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갑자기 다가와 은주가 들고 있던 박스를 받아갔다. 은주의 손등에 그의 손등이 스쳤고 그 짧은 접촉에 은주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지게차가 큰 소리를 내며 창고 안을 가로질렀다. 은주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민석의 가슴팍에 그대로 안겼다. 괜찮아요? 그가 팔을 뻗어 은주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단단하고 따뜻한 손. 은주의 몸이 떨려왔다.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니요. 놀라셨죠? 말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의 손이 은주의 허리에서 빠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 조금 전까지 단순한 실수였던 움직임은 이제 명확하게 의도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은주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심장이 요동치는 게 들킬까봐 박스 정리에 집중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그 순간 조민석의 손끝이 조용히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스쳐갔다. 은주는 몸을 살짝 떨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은주 씨. 그가 조용히 부르자 은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빛이 거의 없는 창고 안 형광등 아래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다. 제가 선을 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확인이 아니라 그저 멈출 수 없다는 고백처럼 들렸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고 벽에 기대어 섰고 그를 향해 시선을 멈췄다. 그건 분명한 허락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석이 다가왔다. 은주의 손끝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 숨이 멎는 듯한 짧은 순간 은주는 눈을 감았다. 마음보다 먼저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은주는 조민석의 손길을 기억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무의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손끝에 남은 체온, 허리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감각. 은주는 매일 퇴근길마다 창고 쪽을 스쳐 지나가며 가슴이 조용히 요동치는 걸 느꼈다. 민석 역시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박스를 옮기다 마주치는 손끝, 고개를 숙인 채 은주를 스치는 시선, 모든 게 말은 없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물류 정리가 예정보다 늦어졌고 창고 안엔 둘만 남았다. 은주는 무거운 박스를 들여다 허리를 숙였고 잠깐 중심을 잃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은주 씨, 그의 품. 은주는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의 가슴팍에 안긴 채 그대로 멈춰버렸다. 숨이 막혔다. 아니, 숨이 너무 가까워졌다. 조민석의 숨결이 은주의 뺨을 스쳤다. 단단한 팔이 허리를 감고 있었고 그는 말없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을까? 은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민석은 아직도 그녀의 허리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었다. 은주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욕망보다 더 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조민석 씨, 은주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는 대답 대신 아주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자꾸 선을 넘죠. 그 말에 은주는 잠시 말을 잊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다. 저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그는 은주의 머리칼을 손끝으로 정리하며 말했다. 무서워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이렇게 원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은주의 가슴이 울컥 흔들렸다. 저도 그래요. 조금만 다가와줘도 심장이 이렇게 뛰는 사람이 생길 줄 몰랐어요. 창고 안은 조용했다. 밖에선 지게차 소리와 알림 방송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공간은 너무 조용해서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렸다. 민석이 말했다. 퇴근하고 같이 밥 먹을래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처음으로 퇴근길에 조민석과 나란히 걸었다. 창고가 아닌 조명 아래서 마주한 그의 옆모습은 이상하게 더 따뜻하고 더 남자 같았다. 잠깐 쉴까요? 조민석이 그 말을 꺼냈을 때 은주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럴 거라 생각했다. 창고 안 공기는 늘 탁했고 오늘따라 무거운 박스가 많아 허리가 시큰거렸다. 그래서 은주도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조금만 쉬었다가 정리해요. 민석은 말없이 창고 안쪽 문을 열었다. 물건이 적재되지 않는 오래된 철문 뒤편, 창고 직원들조차 자주 들지 않는 어둡고 좁은 공간. 은주는 그가 왜 굳이 이쪽으로 안내했는지 그때는 묻지 않았다. 작은 철제 의자가 하나 있었고 민석이 먼저 앉고 은주도 그 옆에 앉았다. 땀을 훔치며 숨을 고르는데 그의 시선이 자꾸 옆으로 느껴졌다.
이런 곳이 있었네요. 은주가 말하자 민석은 천천히 대답했다. 예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냥 여기에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 말에 은주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걸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창고 문은 살짝 닫혔고 형광등 하나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은주는 손끝으로 무릎 위 유니폼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땀이 식으면서 등줄기에 닿는 공기가 유독 차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보다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게 있었다. 민석의 시선이었다. 그 시선은 명확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주 씨, 계속 참는 게 오히려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 말에 은주는 눈을 감았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건지. 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의자 위에 얹어진 그녀의 손을 말없이 덮었다. 그 손은 크고 따뜻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싫으시면 멈출게요. 민석의 말에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 순간만큼은 저도 거짓말하기 싫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민석은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사라졌다. 숨이 얽혔다. 형광등의 빛 아래 그의 입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처음이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을 이렇게 가깝게 바라봤다. 어색했고 떨렸고 동시에 너무나 간절했다. 그의 손이 은주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입술이 닿기 직전에 그 뜨거운 정적 속에서 은주는 눈을 감았다. 나 지금 이 순간 여자가 되고 싶다. 창고 안 조용했다. 형광등 한 줄이 깜빡일 뿐 은주와 민석 사이에는 말보다 뜨거운 숨결이 먼저 닿아 있었다. 은주의 손 위에 덮인 민석의 손, 그 손이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가락을 쓰다듬었다. 작고 떨리는 접촉이었지만 은주는 그 떨림이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민석이 물었다. 그 목소리엔 조심스러움과 그보다 더 짙은 갈망이 섞여 있었다. 은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모든 걸 허락하겠다는 듯. 그 순간 민석의 손이 은주의 허리선을 따라 조심스레 올라갔다. 옷 위로 전해지는 그 손의 감각,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쉬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이건 진심이에요. 민석의 말이 귓가를 스쳤고 그 입술이 이마에 닿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려와 코끝 그리고 입술에 머물렀다. 처음이었다. 이혼 후 누군가와 나눈 첫 입맞춤. 그 입술은 조심스러웠고 깊었고 무엇보다 떨리고 있었다. 입술이 떨어지자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눈이 마주친 순간 은주는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조민석 씨. 그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고 은주의 머리를 어깨에 기대게 했다. 숨이 섞이고 체온이 얽혔다. 그는 허리를 끌어안았고 은주는 그 품에 천천히 기대며 눈을 감았다. 이거 괜찮은 거 맞죠? 지금은 옳고 그름보다 그냥 숨 쉬고 싶어요. 당신 안에서. 그 말은 더 이상 미련도 계산도 아니었다. 은주의 손이 그의 등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갔고 민석은 그녀를 더 깊숙이 끌어안았다. 그의 손끝이 등줄기를 따라 내려왔다. 그리고 허리선을 넘어 골반 가까이 머물렀다. 은주는 그 손길에 떨렸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위에 얹었다. 괜찮아요. 그 말에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단단하게 그녀를 마주 보았다. 입술이 다시 닿았고 이번엔 처음보다 훨씬 깊었다.
은주의 등허리를 감싸던 그의 손이 옷 너머로 체온을 전하며 내려왔다. 은주는 눈을 감고 그 손길에 천천히 몸을 맡겼다. 형광등 아래 둘의 그림자가 포개지고 있었다. 은주는 숨을 가쁘게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 마트 창고 안에서 강은주와 조민석은 서로를 완전히 허락했다. 창고 안에서 나는 숨결은 오래도록 식지 않았다. 입맞춤보다 더 깊은 체온, 허락보다 더 조심스러운 포옹. 그리고 은주는 스스로를 인정해야 했다. 나는 그 사람을 원했다. 다음 날 아침, 마트는 여전히 분주했고 계산대 앞의 줄도 언제나처럼 길었다. 하지만 은주의 시선은 자꾸만 창고 쪽으로 향했다. 민석도 마찬가지였다. 무거운 박스를 들며 그녀 쪽을 향해 스치는 눈길, 어젯밤을 기억하는 남자의 시선은 조용했고 짙었다. 그리고 점심시간 무렵 민석이 먼저 다가왔다. 은주 씨, 잠깐 바람 좀 쐬실래요? 그 말에 은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트 뒤편 조용한 휴게 공간. 어제의 창고와는 다르게 오늘의 공기는 조금 더 차분했고 조금 더 낯설었다. 둘은 나란히 앉았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조민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후회하게 될까봐 걱정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했다면 오늘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민석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다. 그는 커피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말했다. 이혼한 지 9년 됐어요.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바라본 적 없었어요. 일만 하고 말 줄이고 감정은 다 묻어두고 살았죠. 그의 눈이 멀리 벽 쪽을 향했다. 당신 보면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누군가를 다시 안아도 되지 않을까. 그 말에 은주는 말없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도 외로웠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움직임이 작았지만 너무 명확했다. 당신은요? 은주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전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다는 생각 아예 접고 살았어요. 그런데 민석 씨 앞에선 자꾸 그게 흔들렸어요. 둘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말보다 진한 감정이 눈빛을 통해 오갔다. 민석이 손을 뻗어 은주의 손등을 감쌌다. 이 관계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만큼은 당신에게 솔직하고 싶어요.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이 순간만큼은 저를 지키는 대신 당신에게 기대고 싶어요. 그 말에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들의 손이 천천히 맞잡혔다. 마트 뒤편의 작은 공간, 둘의 체온이 조용히 다시 겹쳐지기 시작했다. 퇴근 후 강은주는 마트 문을 나서며 자신도 모르게 창고 쪽을 다시 바라봤다. 낮에 나는 조민석의 고백. 그 말들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도 외로웠어요? 지금만큼은 당신에게 솔직하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은주는 숨겨왔던 갈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처음 알았다. 다음 날 평소보다 늦게까지 마트 문을 닫게 된 은주는 창고 정리까지 함께 도맡게 되었다. 어쩌면 그날이 오길 은주는 스스로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형광등 몇 개가 꺼진 늦은 밤, 창고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어두웠다. 은주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 민석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오늘 마지막 정리는 제가 할게요. 그 말은 퇴근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분명했고 은주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둘 사이에 말이 오가지 않아도
온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은주는 손에 쥐고 있던 박스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고 벽에 등을 기대섰다. 민석이 다가왔다. 말없이 그녀 앞에 서서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괜찮을까요, 오늘도?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입술이 닿는 순간 형광등 위로 미세하게 전류가 흘렀다. 처음보다 훨씬 깊고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둘 다 이 떨림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민석의 손이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왔고 은주의 손끝이 그의 허리춤을 조심스레 감쌌다. 숨이 겹쳤다.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깊이 둘의 몸이 마주 앉았다. 옷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 허리선 너머로 스치는 손끝. 은주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그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 미안해요. 오늘은 나도 멈출 수가 없어요. 민석이 말했다. 그 말이 오히려 다정하게 느껴졌다. 괜찮아요. 오늘 아니면 나도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석은 그녀를 품에 안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하지만 뜨겁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입술이 목선을 타고 내려오고 은주의 손이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말없이 단 한마디도 없이 둘은 서로의 숨소리로 마음을 읽었다. 그날 창고 안의 적재 공간 구석 그 누구도 오지 않는 곳에서 은주와 민석은 처음보다 더 깊이 서로를 허락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위로였다. 그리고 은주는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안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하고 싶다는 감정이라는 걸. 그날 밤 창고 안에서 나눈 체온은 쉽게 식지 않았다. 은주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자신의 어깨와 허리를 감싼 그 손을 떠올렸다. 거울 앞에 선 얼굴은 낯설고 두 뺨은 아직도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게 정말 나였나? 자기 자신에게 몇 번이고 묻게 되는 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단지 내일 아침이 두려울 뿐이었다. 아침. 은주는 늘 하던 대로 앞치마를 맸다. 커피 한 모금, 그리고 깊은 숨. 아무 일도 없던 척, 모든 게 평소처럼 흘러가는 척 해야 했다. 그런데 막상 마트에 도착해 창고 쪽을 지나는데 그 사람이 조민석이 보였다. 평소처럼 박스를 나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은주가 들어서는 순간 멈췄다. 그 눈빛, 어젯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지나쳤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는 게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은주는 일부러 휴게실이 아닌 계산대 구석에 남았다. 조민석이 올까 아니면 안 올까? 그러나 그날 그는 오지 않았다. 창고 안은 조용했고 민석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은주는 자꾸 심장이 불편하게 뛰는 걸 느꼈다. 후회가 아닌 확신 없는 관계의 두려움. 그 사람 나와 같지 않았던 걸까? 그날 퇴근 무렵 은주가 창고 문을 지나가려던 순간 조민석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은주 씨. 은주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 목소리, 어제와 오늘 사이에 놓여있던 경계가 그 한마디로 무너져 내렸다. 오늘은 밥 드셨어요? 은주는 그를 바라보았다. 민석의 얼굴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망설이고 있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아무 맛도 안 나서요. 그 대답에 민석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 말이 은주의 굳은 마음을 흔들었다. 저도요.
둘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문장들 사이엔 확실한 감정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조민석은 웃지 않았다. 그저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다 마지막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오늘처럼 아무 일도 없던 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보다 지금 이 조용한 말 한마디가 더 깊이 그녀를 흔들고 있었다. 며칠 동안 강은주는 조민석과 더는 마주치지 않았다. 같은 마트, 같은 시간대, 같은 창고 아니지만 그는 마치 일부러 보이지 않게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은주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일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자꾸 허전하게 휘청거렸다. 그 사람, 그저 충동이었을까?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민석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은주 씨, 오늘 잠깐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은주는 그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마트를 나와 근처 공원 쪽으로 향했다. 봄바람이 부는 저녁, 벚꽃잎이 발치에 흩날렸다.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감정이 먼저 앞서고 생각은 그 뒤에 따라와서 은주는 그를 말없이 바라보다 말했다. 아니요. 그날 그 밤 저도 원했던 거였어요. 짧은 침묵. 그리고 민석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우리 삶이 어딘가선 달라지겠죠. 그 말에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나눈 건 분명한 감정이었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도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석이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정리하려고요. 감정이 더 흐려지기 전에. 그 말에 은주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그럼에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직했다. 당신을 사랑했다기보다 당신을 통해 저를 다시 안아줬던 시간이었어요. 은주 씨, 다시 혼자가 되어도 괜찮아요. 당신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민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 말, 정말 고맙습니다. 둘은 더 말하지 않았다. 긴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 밤들과 그 숨결들은 서로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은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그는 떠났지만 그를 통해 자신은 더 단단해졌다는 것. 무너질 뻔한 감정 속에서 다시 살아있는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